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빙플랜드 개발자 이순범입니다. 이번에 4차 업그레이드 제품을 출시하면서 사용법 설명 영상을 다시 한번 새롭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받으신 에빙플랜드 첫 번째 페이지를 넘기시면 이렇게 복습 주기 설정표가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에빙하우스 이론대로 직접 계획 세우기가 너무 복잡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에빙 플랜드를 통해서 그 이론대로 체계적으로 복습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부디 에빙 플랜드를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 에빙 플랜드 사용법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렇게 샘플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여기 에빙 플랜드만 있는 이 미들 페이지와 그 다음에 복습 주기율표를 보시고 여러분이 그날그날 해야 될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부분은 뭐 다 똑같으니까 특히 뭐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진도 나간 부분, 공부한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오늘 뭐뭐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막상 이제 진도 나간 게 뭐 결과가 다를 때는 반드시 수정을 해놔야 자기가 공부한 것을 적어 놓은 것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복습 계획은 할 필요 없습니다. 복습 계획은 이 복습 주기율표를 보시면 가장 이상적인 에빙하우스 이론대로 여러분이 복습할 수 있게끔 에빙 플랜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그 복습 주기율표를 좀 잠깐 보면 쭉 볼까요? 그 전책자 세트의 미들 페이지가 있고 당책자 세트의 미들 페이지가 있는데 에빙 플랜드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전체에 걸쳐서 요 좌측에 있는 전책자가 없으니까요. 전책자 미들 페이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없고 오른쪽에 있는 당책자 미들 페이지를 보시고 요 써져 있는 미들 페이지를 찾아가서 그 페이지에 적혀 있는 자기가 공부했다고 적은 그 내용을 복습하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나중에 이제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이어서 쓰시게 되면 전책자가 있으니까 그때는 전책자도 보시고 당책자 결국 전체 다를 보시고 미들 페이지를 찾아가서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용법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그 하루하루 여러분이 날짜와 요일을 페이지에 기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 수업 및 개별 진도 사항에는 여러분이 학교나 학원에서 진도 나간 거, 또 개인적으로 진도 나가는 공부가 있으면 그 진도 공부한 내용을 적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 계획했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공부한 게 다를 때는 수정을 해 놔야 여러분이 실제로 공부한 진도를 적어 놓은 것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 리뷰 책, 여기 복습 주기율표인데, 이 부분이 이제 에빙 플랜드 핵심 기술 사항으로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에빙하우스 망각각순 이론이나 간격 효과 이론, 요거에 맞춰서 여러분이 무엇을 복습해야 할지를 자동으로 보여주는 표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잠깐 간단하게 시연을 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4번에 보시면 이제 학습일로부터 60일 후에 복습하는 것은 이렇게 60자를 써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특히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나 고3 수험생들은 실행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4차 제품 만들어지면서 조금 더 추가된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이제 하다 보면 복습 시간이 부족한 날이 피치 못하게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요 필수 복습, 요 4개의 4개의 그 필수 복습이라고 하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했으니까 혹 시간이 조금 부족하면 필수 복습만이라도 하시고 그리고 6번 보시면요. 그 필수 복습도 못할 정도로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요. 그냥 복습 못하고 그냥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100% 실행하면 좋지만요. 절대 강박관념을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빙 플랜드에서 지시하는 그 복습의 절반만 지켜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용했던 기존 스터디 플래너 최대 복습 효율 약 30%, 그보다도 20% 높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하신 것들을 한번 이론에 맞춰서 과거에 공부한 것을 얼마나 이론에 맞게 복습하려고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아무리 잘 줘도 30%를 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반만 지켜도
20%나 더 높은 거니까 만약에 7, 80%만 지켜도 여러분 대성공입니다. 잘 하시는 거니까요. 너무 강박관념 갖지 마시고 복습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3 미만 저학년 학생들은요. 뭐 이렇게 6번, 7번 다 안 하셔도 직후 복습 포함해서 7번까지 안 하셔도 필수 복습 이렇게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만 복습하셔도 충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에빙 플랜드가 지금 나온 지 한 1년 반 됐는데요. 그 몇몇 분 보니까 그 진도에 너무 욕심을 내셔가지고 그 나중에 복습이 여러 개 걸렸을 때 복습 시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이 그 진도 시간을 계산하는 공식을 올렸습니다. 여러분이 보통 이제 하루하루 이제 공부하는 그 시간 있지 않습니까? 개인별로 뭐 10시간이다, 뭐 12시간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시간이 T입니다, T. 그러면 그 전체 시간을 진도 나가면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 그 진도 공부 시간은 물론 학원 수업과 개인적으로 진도 나가는 걸 다 포함한 시간이 진도 공부 시간입니다. 그 공부 시간은 요 공식에 의해서 12 곱하기 17분의 t 하셔가지고 요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 하루하루 진도를 나가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복습이 여러 개, 최대 7개 걸렸을 때도, 직후 복습 포함해서 7개 걸렸을 때도 충분히 복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가 10시간이다. 자기가 보통 하루하루 10시간씩 공부한다 생각하면요. 요 T를 집어넣으시면 L 값이 약 7시간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3시간은 복습을 하는 시간으로 설정하셔야 되겠죠. 그죠? 요 복습 시간 3시간은 여러분을 복습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니까 요 시간만큼은 최소한 지켜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여러분이 진도를 나가시면서 체계적으로 모든 것을 복습해 나가면서 공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에빙 플랜드를 처음 사용하신다라고 한번 설정해 보고 간단하게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4월 6일 처음으로 에빙 플랜드를 쓰게 되었습니다. 요 세 개는 뭐 예를 들어서 인강이나 또는 학원 수업을 들었다고 생각하시고요. 요거는 자기가 혼자 진도 나가는 거라고 생각했을 때에 자기가 진도 나간 거 그리고 혼자 진도 나간 거 요것을 적어 놓고 가능하면 시간 되는 대로 여러분이 직후에 수업하고 난 다음에 직후에 복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처음 사용자는 좌측은 볼 필요 없는데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오늘 해야 될 복습은 요 직후 복습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날에는 여러분이 똑같이 수업 받으면서 진도 나가고 개인이 진도 나간 거 처음 계획했다가 결과 다르면 반드시 수정을 해놔야 됩니다. 수정을 해놔야 실제로 진도 나간 걸 써놓은 게 되겠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면 직후에 복습 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4월 7일 날 해야 될 복습은 여기 보시면요. 자, 1 되어 있습니다. 자, 즉 미들 페이지 1을 찾아가서 자기가 공부했다고 진도 나갔다고 적어 놓은 이 부분을 복습하시면 여러분이 이 4월 7일 요 당일에 해야 될 복습을 잘 끝내신 겁니다. 자, 그 다음날 자 4월 8일인데요. 자, 그날은 수업이 없었나 봅니다. 자기가 혼자 진도 나간 것만 써놨습니다. 그죠? 그러면 공부하고 직후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날 해야 될 복습은 여기 보시면 2라고 써져 있지 않습니까? 자, 2라는 것은 똑같죠. 넘어가셔가지고 미들 페이지 2 찾아가서 요 공부했다고 적어 놓은 것을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공부하시고 자, 어떨 때는 아파서 못할 수도 있죠. 그죠? 진도 못 나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능하면 뭐 죽을 지경 아니면 요 복습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죠? 요거 보시면 3이 있고 또 1이 있습니다. 3 요거 하시고 1 요거 하시면 그나마 여러분 진도는 못 나갔더라도 복습을 하셨으니까 다행입니다. 물론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너무 아파서 이것도 못하겠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못하면 나중에 할 수도 있고요. 어차피 또 요 3, 1 복습이 나중에 뒤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박관념 갖지 마시고 복습할 수 있으면 하시고 너무 뭐 상황이 안 되면 안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자, 4월 10일입니다. 오늘은 수업만 받으면서 진도를 나갔습니다. 그죠? 직후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복습은 4와 2입니다. 자, 그래서 요 4. 근데 진도 나가기 없네. 그죠? 없으니까 뭐 복습할 것도 없죠. 그죠? 자, 2. 자, 요걸 복습해야 되겠습니다. 복습을 하시면
자, 여기 4월 10일 날 해야 될 복습을 잘 끊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직후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설정된 미들 페이지 찾아가서 복습하시면 그날 하시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복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복습이 3개가 걸리고 더 가다 보시면 뭐 4개 걸립니다. 4개 걸린 날에도 자기가 시간이 되면 다 하셔야 되고 혹시 이제 시간이 없을 때는 필수 복습만이라도 하라 했습니다. 만약 이것도 못 하겠으면 그냥 넘어가라 했습니다. 그 다음 뒤에 가다 보시면 나중에 5개도 걸리고 그죠? 나중에 더 가다 보시면 6개, 180일이니까 한 권 다 썼습니다. 그죠? 자, 6개까지 걸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자, 다 하시는 게 좋은데, 안 될 때는 4개만이라도, 요 60개는, 고3 수험생이나 공시생 준비,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은 하시는 게 좋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안 하시는 분들은 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인지하고 계셔야 할 것은, 보셨지만 복습이 처음부터 뭐 6개, 7개 아닙니다. 처음에는 1개, 2개 시작해서 점점점 많아지고 여러분이 최대 이렇게 6개 걸렸을 때에도 처음 하는 복습은 그 전날 그 전날 거 하나하나뿐이고 나머지 것들은 사실 이미 여러분이 2번에서 많게는 5번, 6번 복습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습이 여러 개 걸렸을 때도 원활하게 해 나갈 수 있으려면 처음에 몇 개 안 될 때 그때 여러분이 성실하게 복습하셔서 쭉 해 나오신다면 아무 어려움 없이 잘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권 전체 사용 후 두 번째 사용하게 되면 뭐 사용 방법은 똑같고요. 자, 두 번째 이후부터는 여러분 복습을 당 책자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 책자가 존재하니까 이 전 책자까지 즉 전체 다를 보시고 여러분이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보셔야 되는데 당 책자에 대해서는 1, 요거 1이니까 여기를 복습하면 될 것이고 전 책자는 여러분 앞에 썼던 그 책자의 미들 페이지를 찾아가서 복습을 하시면 요 다음날에 해야 될 복습을 잘 끝냄으로써 계속 책을 이어서 복습을 여러분이 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그 에빙 플랜드에서 제시하는 가장 이상적인 이 공부, 이 복습을 최대한 열심히 따라가셔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시험이나 또 원하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